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교통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교통범죄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사 재판을 통해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 수사를 피의자로서 받는 과정의 고통 또는 유무죄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의 긴장과 고뇌 이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만큼 불법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기소 또는 공소 제기와 형사재판 과정은 그 자체도 처벌적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통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의 흐름 그리고 그 흔적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강수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통범죄 사건을 최근에 많이 다루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안 관련돼서 뭐 무죄나 무혐의 받은 사안들도 있으시고, 네, 합의를 잘 이루셔서 선처받은 사안들도 있으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변호할 수 없다라고 상담 과정에서 상담 상태에서만 끝나신 사안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뺑소니 사건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4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네던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혀서 넘어진 후에 현장을 떠나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차량 주인인 A씨를 경찰이 입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천 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었으나 B군이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나자 A씨도 차에서 내려 B군의 몸을 살펴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후 B군의 부모가 경찰에 A씨 차량을 신고했고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서 A씨의 차량 번호를 파악한 후에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니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이 점은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사실은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재판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뺑소니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뺑소니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그에 앞서서 이제 뺑소니, 그러니까 도주 차량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르는 그것과 관련된 처벌 규정과 판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일명 뺑소니라고 불리는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네, 차량 운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네, 이 법률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네,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에서는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기계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즉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실, 운전 중에 과실이 있었냐, 그다음에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있었느냐, 구호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장 이탈 등을 포함한 도주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건데 도주가 아니려면 일단은 즉시 정차해야 되고 사상자를 구호해야 되고 그리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뺑소니 혐의를 받았던 사건, 그 사건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 사건에 관하여 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안을 좀 살펴보면 이제 피고인이 시속 5km 내외로 감속해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온 학생과 횡단보도에서 부딪혀서 이제 기소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예. 피고인은 이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 아동의 상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도주의 범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법원은 이제 도주의 범위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로 예. 사고 즉시 이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1, 2분 동안 피해 아동의 몸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고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연락처를 묻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얘기했던 점,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이 손등이 까지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고 이제 사고 직후 스스로 일어나서 자전거를 끌고 정상적으로 걸어갔던 점, 그리고 당시 이제 CCTV로 차량 번호나 차종을 인식하기 어렵지 않았고 보행자와 통행 차량 등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서 도주의 범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은 피해 아동이 이주 진단을 받긴 했으나 당시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 후에 주사나 약물 처방 같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법원이 상해로 판단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죠. 네, 최근에 또 다뤘던 사건 중에 예. 교통범죄인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이제 흥미로운 무죄 판결이 내려져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음주 후에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여 이제 처벌받는 사례도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그렇죠. 이제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서는 이렇게 음주를 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이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판례가 이야기하는 이제 운전이라고 함은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해서 이제 제동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해서 발진 조작을 완료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기어를 이제 D드라이브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그 자체를 운전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네네. 네, 최근에 다루었던 그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고 엑셀을 밟았음에도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주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한쪽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네네. 피고인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차를 빼내기 위해 이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엑셀을 밟았고 차주는 뒤에서 차를 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엑셀을 밟았다고 해서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시에 피고인의 상태는 어땠고, 차주의 상태는 어땠고, 사안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의 어떤 판례 태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 피고인과 차주는 맥주 소량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네네. 사고 발생 후 현장에 도착했던 레카의 블랙박스 영상에 이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에 레카 기사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후 현장에 온 경찰들이 이제 영상만 보고 피고인에게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 자체의 고장이 발생해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경우였기 때문에 좀 전에 사안과는 완전히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바퀴가 배수로에 빠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강조하여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실제 운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교통범죄에 관련돼서 두 가지 사안, 뺑소니 사안하고 음주 측정 거부 사안 다뤄봤는데, 네, 지금까지 강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